재혼 준비 중 우린 전처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약혼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전처는 사장이었고 권력은 이미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날 무릎보다 더 깊게 꿇은 건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혼녀 정혜진과 함께 예식장 뒤풀이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기로 한 날이었죠. 넥타이 매듭이 한 번에 잘 풀리지 않아 다시 풀었다가 다시 매면서 문득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혜진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응, 이제 나가도 될 것 같아. 혜진은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을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식당 분위기 괜찮을 거예요. 제가 미리 알아봤거든요. 혜진 씨가 예약했으니까 믿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제법 잘 어울려 보였어요. 준호는 혜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고 그녀도 화답하듯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혜진이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준호가 시동을 걸면서 물었습니다. 거기 음식 맛있대? 네, 회사 사람들이 추천해줬어요. 요즘 소문난 곳이래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조용한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주말마다 이렇게 드라이브하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끔은 멀리도 가고. 제주도는 어때요? 신혼여행 때 못 갔으니까.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식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는 이야기, 하객 명단을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 신혼집 가구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그러다 문득 혜진이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오늘 식당이요. 제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이기도 해요. 그래, 그럼 더 좋네. 혜진 씨 얼굴도 알릴 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좋은 인상 남기고 싶어서요. 혜진의 말투가 살짝 조심스러워졌지만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일관계가 있는 곳이라 신경 쓰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준호는 오히려 혜진의 꼼꼼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관리까지 철저한 사람이니까요. 걱정 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네, 그럴게요. 차는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적한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은 단정했고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가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네.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이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이 문을 먼저 열었고 준호가 그 뒤를 따랐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식당 특유의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명은 밝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을 정도였고 인테리어는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직원이 다가와 예약 확인을 했고 두 사람을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어요. 준호는 자리에 앉으며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혜진은 가방을 옆에 두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준호가 메뉴를 훑어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그치요?
제가 잘 골랐죠?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메뉴를 고르면서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음식을 시킬지, 술은 어떤 걸로 할지, 디저트는 먹을지 말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혜진이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어요. 앞으로 바쁠 테니까. 그래, 오늘만큼은 여유 좀 부려보자. 준호는 혜진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죠. 식당 안은 고요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조용히 식사를 즐기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준호는 문득 혜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는 게 좋았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직원이 물을 더 가져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혜진은 물잔을 천천히 돌리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 우리 잘 될 거죠? 당연하지.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는 혜진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아직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어요. 식당 안의 조명은 여전히 은은했고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온했죠. 그때 준호의 시선이 문득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전처 서연지와 마주쳤던 날이었습니다.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였는데 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었죠. 서로 모른 척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마주칠 뻔한 적이 있었지만 준호는 언제나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처럼 지내는 게 편했으니까요. 이혼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연지가 어떻게 지냈는지 준호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준호 씨? 혜진의 목소리가 준호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어요. 아, 미안. 잠깐 딴 생각했어. 무슨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났어.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함께 바라봤죠. 준호는 혜진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과거를 캐묻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준호가 혜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혜진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 회사에서 연락 왔네요. 다음 주 회식 장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로 할 거야? 아마도요. 여기가 괜찮으면 거래처 사람들이랑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분명 회식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어요. 조용하면서도 음식이 괜찮다면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었죠. 혜진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식당이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중 하나예요. 식자재 납품 관련해서요. 아, 그래서 더 신경 쓰는 거였구나. 네,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해서요. 요즘 경쟁도 심하고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죠. 힘들겠네. 그래도 혜진 씨니까 잘할 거야. 고마워요. 사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팽팽해서요. 혜진은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뉴판을 다시 펼치며 주문할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더 묻지 않았죠. 회사 일은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메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스테이크를, 혜진은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직원이 메뉴판을 들고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문득 이 식당의 주인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죠. 혜진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준비 관련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 씨 예식장 계약금은 이번 주 안에 넣어야 해요. 알았어. 내일 바로 처리할게. 그리고 하객 명단도 정리해야 하는데 준호 씨 쪽은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응, 거의 다 정리했어. 주말에 최종 확인해서 보내줄게. 혜진은 수첩에 체크 표시를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꼼꼼함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정감을 주기도 했어요. 첫 번째 결혼 때는 이런 준비 과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준호는 혜진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고 혜진도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무언가를 옮기는 소리였죠. 준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혜진은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며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음식 나오면 사진 찍어야겠어요. 다음 주 회식 때 참고하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찍어줄게. 고마워요. 아, 그리고 거래처 담당자분이 오시면 제가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오시는 거야? 아니요,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에 회식 때요. 준호는 안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그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혜진도 같은 마음인 듯 준호의 손을 꼭 쥐었죠. 식당 안의 조명은 여전히 은은했고 음악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이 평온함이 계속되기를 바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결혼 준비를 마치고 혜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했죠. 혜진도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응, 나도 그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미소를 나눴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고 아직 음식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시간조차 소중했어요. 준호는 혜진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때 주방 쪽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준호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다가 몸이 굳었어요. 서연지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직원에게 무언가 지시하던 연지가 고개를 들더니 준호와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연지는 잠시 동안 준호를 바라보다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더니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죠.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혜진이 알아채면 안 되니까요. 준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왜? 갑자기 얼굴이 굳은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냥 좀 목이 말랐어.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주방 쪽을 힐끗 바라봤죠. 그 순간 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물잔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혜진 씨?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죠. 손가락이 가방 끈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혜진 씨,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손을 무릎 위로 내렸죠. 준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때 다시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연지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직원 한 명을 데리고 나왔죠. 연지는 식당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준호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직원에게 뭔가 지시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의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직원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직원은 그저 물을 더 따라주고는 돌아갔죠. 연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와 혜진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담담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지가 이 식당의 주인이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이혼 후 연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설마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다른 데 갈까?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음식 먹고 가요. 혜진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묻지 못했어요. 혜진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 나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은 여전히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은은한 음악만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준호와 혜진의 테이블만은 공기가 무거웠어요. 준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연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어딘가에 두고 싶어서 창밖을 보는 것처럼 보였죠. 준호는 혜진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지를 봤다는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준호는 입술을 다시 깨물며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어요. 주방 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직원들이 주고받는 낮은 대화 소리. 모든 게 평범했지만 준호에게는 그 어느 것도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이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하지만 혜진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을 다시 가방에 넣었죠. 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다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손을 무릎 아래로 내리며 피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안의 고요함은 계속됐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이어졌죠.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손이 테이블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물잔을 잡으려다가 놓치고 다시 잡으려다가 또 놓쳤죠. 준호는 그제야 혜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혜진 씨, 정말 괜찮아?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겨우 들어 올렸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물이 잔 밖으로 조금 튀었죠. 혜진은 손수건을 꺼내 물기를 닦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어요. 준호가 혜진의 팔을 잡아 지탱했지만 혜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혜진은 가방을 들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주방 쪽을 돌아봤죠. 연지가 주방 문 앞에 서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연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직원이 무언가 메모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직원을 불렀죠. 연지는 그 직원에게도 뭔가 지시했습니다. 준호는 연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직원의 표정이 조금 굳는 걸 봤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더니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갔죠. 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의 반응도 이상하고 연지의 태도도 심상치 않았죠. 잠시 후 화장실에서 혜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혜진은 테이블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그냥 나가자. 다른 데 가서 먹어도 돼. 안 돼요.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여기 있는 게 힘들잖아. 그냥, 안 돼요.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준호는 혜진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나가면 안 된다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건지. 준호는 묻고 싶었지만 혜진의 표정을 보니 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사무실 쪽에서 아까 그 직원이 나왔습니다. 직원은 핸드폰을 들고 준호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혜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 씨,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직원을 바라보는 혜진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지금 꼭 해야 하나요? 네, 사장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장이라는 건 연지를 말하는 걸까? 그렇다면 연지가 혜진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는 걸까? 직원이 핸드폰 화면을 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이건 혜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직원은 핸드폰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어요. 납품단가 조정건입니다. 다음 주부터 공급 물량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의 손이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줬죠. 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다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직원은 준호를 잠깐 쳐다보더니 혜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혜진 씨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는 직원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춰서더니 다시 돌아와 혜진에게 말했어요. 참고로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는 분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이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업무를 분리한다. 그 말은 연지가 준호와 혜진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뜻일까?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혜진을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혜진 씨, 뭐 하는 거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방 문 앞까지 걸어갔죠. 연지가 주방 안에서 무언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연지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연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혜진을 바라보다가 주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연지는 혜진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혜진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왜 혜진이 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건지, 준호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당 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도, 주방에서 들리던 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혜진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지는 혜진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말투였죠. 하지만 혜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죠. 연지가 직원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께 양해 말씀드려요. 곧 정리될 거라고.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연지는 다시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일어나서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분들께도 민폐입니다. 혜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벽을 짚었어요. 준호는 그제야 혜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연지의 시선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최준호 씨는 그 자리에 계세요. 연지의 말에 준호는 다시 멈춰 섰습니다. 연지는 준호를 잠깐 바라보더니 시선을 혜진에게 돌렸어요. 혜진 씨, 제가 며칠 전에 연락드렸을 때 뭐라고 했죠? 혜진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닙니다. 연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납품 단가 조작과 리베이트 건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납품 단가 조작, 리베이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혜진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건가? 연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은 없었죠. 대신 오늘 여기 오셨네요. 저는 그냥 혜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연지는 혜진이 말을 잇기를 기다렸지만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납품업체 후계자분이죠. 정확히는 김 사장님 따님. 연지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직접 연락 주셨어요. 따님이 저희 쪽 직원과 결탁해서 단가를 조작했다고요. 리베이트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준호는 연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직원이 먼저 제안했든 혜진 씨가 먼저 제안했든 중요하지 않아요. 연지가 혜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거래처는 손해를 받고 그 책임은 혜진 씨에게 있습니다. 김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혜진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벽을 짚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혜진을 붙잡아야 할 것 같았지만 연지의 시선이 신경 쓰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이겁니다. 연지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납품 단가를 재조정하고 공급 물량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께는 이 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혜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러면 저희 회사가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연지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연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시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죠. 준호는 연지를 바라봤습니다. 연지도 준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죠. 연지의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최준호 씨. 연지가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연지를 바라봤어요. 이건 업무상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연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연지는 준호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시선을 거두고 혜진에게 말했어요. 혜진 씨, 오늘 음식은 취소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들어 연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연지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지듯 벽에 기댔습니다. 준호는 혜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어요. 혜진 씨, 일단 나가자.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손대지 마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손을 거두며 혜진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준호의 도움을 거부하는 게 분명했죠. 준호는 식당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여전히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혜진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식당 안의 따뜻한 공기와 달리 밖은 차가웠어요. 혜진은 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가며 불렀지만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도착한 혜진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았죠. 준호도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시동을 걸지 않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은 창밖만 보고 있었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반대편 창문을 바라봤죠. 준호는 한숨을 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말 안 하면 나도 모르잖아. 왜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야? 납품단가 조작이 뭐고 리베이트가 뭐야?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한 사이잖아.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어요. 결혼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혜진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몇 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죠.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온 전화예요. 혜진이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전화 안 받을 거야? 지금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진이 핸드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혜진의 등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전처분이시죠? 혜진이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이 손을 내리며 준호를 바라봤죠. 제가 알아봤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서연지 사장님이 누군지.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준호 씨 전처분이더라고요. 그것도 이혼하고 몇 년 지났다는데 지금은 저 식당 사장이고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 실권자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몰랐죠? 제가 그 사람이랑 일로 엮여 있는 거. 나도 방금 알았어. 준호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혜진이 쓴웃음을 다시 지었어요. 웃기죠? 저도 오늘까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혜진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식당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죠. 저희 회사 직원 하나가 단가 조작을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근데 그 직원이 계속 설득했어요. 회사 실적이 안 좋다고,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다고. 준호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이 계속 이어갔어요. 결국 승인했어요. 리베이트도 받았고요. 그게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서 사장님 쪽에서 감사를 나왔대요. 그때 다 걸린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 조사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도 알게 되고 저는 아마. 혜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참았어요. 준호는 혜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혜진이 몸을 돌리며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지금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혜진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손을 거두며 핸들만 바라봤습니다. 전처분은 저한테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사무적으로만 말했죠. 그게 더 무서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무 표정도 없던 그 얼굴, 차갑고 담담했던 목소리. 연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감정 안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연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준호와 혜진의 관계를 알고도 저렇게 담담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죠. 약혼은 알고 계시죠? 혜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알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연지를 변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혜진의 편을 들 수도 없었으니까요. 준호 씨, 혜진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하고 우리 결혼은 혜진의 말이 흐느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혜진이 거부할 게 뻔했어요. 그저 핸들을 꽉 쥐며 앞만 바라봤습니다. 식당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연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악몽처럼 느껴질 뿐이었죠. 혜진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준호는 시동을 걸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식당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는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준호는 혜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혜진은 울음을 그쳤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집으로 갈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집 방향으로 차를 몰았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준호는 앞을 보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저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혜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나도 모르겠어. 준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혜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겠죠. 저도 준호 씨 입장이었으면 모르겠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말을 곱씹었어요. 혜진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연지와 맞서는 걸까? 아니면 혜진의 잘못을 덮어주는 걸까? 준호는 어느 쪽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전처분은 제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분은 그냥 업무라고만 했죠.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무슨 뜻이야? 준호 씨 약혼녀가 저라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정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연지가 정말 감정 없이 행동한 건지 아니면 감정을 숨긴 채 업무로 포장한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혜진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더 늘어나 있었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미룬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까요. 혜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상대방이 받았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차 안까지 들렸습니다.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떼며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서 사장님한테서 연락 왔다는 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혜진은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혜진의 사과에도 상대방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혜진은 눈을 감으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회사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혜진에게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조사 들어간대요.
내일 당장 출근하래요. 혜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앞만 보며 차를 몰았어요. 혜진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혜진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바라봤어요. 우리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길 한쪽에 멈춰 섰어요. 준호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룬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해요? 저는 회사에서 조사받아야 하고 아버지는 화나 계시고. 혜진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준호는 핸들에서 손을 떼며 혜진을 바라봤어요. 그럼 언제까지 미루는 건데? 모르겠어요.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요. 정리된다는 게 뭐야? 회사 조사가 끝나면? 아니면 연지가 용서해주면?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집까지는 이제 몇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으니까요. 혜진을 지킬지, 체면을 지킬지, 아니면 그냥 모든 걸 포기할지. 차가 혜진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혜진은 안전벨트를 풀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준호 씨도. 혜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준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핸들에 기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재혼에 대한 기대, 혜진과의 미래, 평온했던 일상. 모든 게 오늘 하루 만에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대신 차는 다시 그 식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준호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연지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식당을 바라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 연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준호는 차 안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연지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채였어요. 연지는 문을 잠그고 있었죠. 준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연지야. 준호가 불렀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연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준호는 연지에게 다가갔어요. 오늘 일 때문에 업무상 결정이에요. 최준호 씨랑은 상관없는 일이고요. 연지가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판단은 본인 몫이에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연지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준호는 연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을 때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식당 간판만 바라볼 뿐이었죠. 간판 불빛이 꺼지지 않은 채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혜진의 울던 얼굴, 연지의 차가운 눈빛, 무릎 꿇었던 그 순간. 모든 게 뒤섞여 정리되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이 끊기고 다시 조용해졌죠.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혜진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혜진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죠. 예식장 계약금을 넣기로 한 날이 지나갔지만 준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뒀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다시 그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저 발이 이곳으로 향했을 뿐이었죠. 식당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지난 듯 했어요. 준호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식당 이름. 연지가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혼 후 연지가 뭘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이런 곳을 차렸는지, 준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혜진이 아니었어요. 회사 동료였죠.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준호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일어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준호 옆에 섰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연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지를 바라봤어요. 연지는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그냥 지나가다가. 준호의 변명은 힘이 없었습니다. 연지는 아무 말 없이 준호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 씨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어요. 연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연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됐어?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시간 걸릴 겁니다. 연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약혼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지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연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나도 모르겠어. 준호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연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을 바라봤어요. 최준호 씨. 응. 제가 오늘 한 일은 정말 업무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연지의 말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연지가 일어섰습니다. 준호는 연지를 올려다봤어요. 근데 연지야, 정말 아무 감정도 없었어? 연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답할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연지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불렀어요. 연지야. 연지가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준호의 사과에 연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걸음을 옮겼죠. 준호는 연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혜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조사 끝날 때까지 연락 안 할게요. 준호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예식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담당자가 몇 번 더 전화했지만 준호는 모두 무시했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나가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준호는 혜진의 회사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그곳에서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은 회사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불러야 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혜진이 먼저 준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혜진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준호는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다시 식당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왔어요. 창문을 열고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간판만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준호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간판을 바라봤죠. 모든 게 정지된 것 같았어요. 약혼도, 미래도, 결정도.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씁쓸한 숨이었어요. 간판 불빛이 준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간만이 흐를 뿐이었어요. 누구에게는 사랑이었고, 누구에게는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체면은 오래도록 빚으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